안녕하세요. 다들 오늘 하루는 어떠셨습니까? 저는, 글쎄요. 30년 넘게 매일같이 매던 넥타이를 풀었는데 목이 시원하기보단 어째 더 조여오는 것 같네요. 제 이름은 박진석입니다. 올해 60이고요. 오늘부로 공식적인 백수가 됐습니다. 건설 현장에서만 30년을 굴렀습니다. 먼지 구덩이 속에서 소리 지르고 접대하고 야근하고 그렇게 정신없이 살다 보니 어느새 머리는 하얗게 샜고 명함에는 부장이라는 직함이 박혀 있더군요. 오늘 퇴임식 때 후배 녀석들이 그러더라고요. 박 부장님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사모님이랑 여행도 다니시고 제2의 인생 즐기십시오. 하고 박수를 치는데 참 기분이 묘했습니다. 시원섭섭하다는 말이 딱 이럴 때 쓰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그 꽃다발이랑 감사패 들고 현관문을 딱 열었는데요. 집이 참 조용합디다. 보통 드라마 보면 그렇잖아요. 여보 수고했어. 하면서 아내가 맛있는 저녁상 차려놓고 기다리는 거. 근데 현관 센서 등만 껌뻑 켜지고 집안은 캄캄하더라고요. 식탁 위에 메모지 한 장 달랑 있대요. 오늘 모임 있어서 늦어. 밥 챙겨 먹고 먼저 자. 허허. 참나 원. 30년 근속 마무리하는 날인데 냉장고 문 열어서 찬물 한 잔 들이키는데 속이 왜 그렇게 타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물을 마시고 안방에 들어갔는데 안에 화장대가 눈에 띄더라고요. 평소엔 거들떠 보지도 않던 곳인데 그날따라 유독 낯선 화장품 냄새가 훅 끼쳐오는 겁니다. 그리고 의자 위에 걸쳐진 옷. 붉은색 실크 블라우스였어요. 우리 아내 미경이는 평생 무채색 옷만 입던 사람입니다. 회색, 검은색, 남색. 튀는 거 싫어하고 수수한 거 좋아하던 사람인데 저렇게 화려한 옷이 있었나? 싶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그냥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 나 이제 퇴직했으니까 당신도 좀 꾸미고 살고 싶은가 보다. 그동안 내가 너무 무심했지. 하고요. 근데 여러분 사람 촉이라는 게 참 무서운 거더군요. 그 붉은 블라우스가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 신호탄일 줄은 그때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퇴직하고 한 보름 지났나? 집에만 있으려니 좀이 쑤셔서 예전 회사 근처를 좀 걸었습니다. 습관이란 게 무섭죠. 아침에 눈 뜨면 갈 곳이 없는데도 몸은 회사 쪽으로 향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점심시간이 좀 지난 시간이었어요. 회사 근처에 꽤 비싼 비즈니스 호텔이 하나 있는데 그 1층 카페가 통유리로 되어 있어서 아니 훤히 들여다 보이거든요. 무심코 거기를 지나가는데 익숙한 뒤태가 보입디다. 파마기가 살짝 풀린 단발머리, 좁은 어깨. 우리 미경이었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여보 하고 부르려다가 멈칫했습니다. 혼자가 아니더라고요. 맞은편에 웬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언뜻 봐도 저보다 한 10년은 젊어 보이는 멀끔한 사내였죠. 뭐 보험 일을 하니까 고객을 만나는 거겠지. 그렇게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내가 웃더군요. 그냥 영업용 미소가 아니었어요. 입을 가리고 눈이 반달이 되면서 몸을 앞으로 살짝 기울이는데 그 얼굴이 얼마나 화나던지. 제가 미경이랑 30년을 살았지만 저한테 그런 표정을 보여준 게 언제였나 기억도 안 납니다. 아마 연애할 때나 봤을 법한 수줍은 소녀 같은 미소였어요.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데 발이 땅에 붙어서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때 그 남자가 손을 뻗더니 테이블 위에 놓인 아내의 손을 덮었습니다. 보통 그러면 놀라서 빼야 하잖아요. 근데 아내는 가만히 있더라고요. 오히려 그 남자 손등 위로 자기 다른 손을 포개는 겁니다. 마치 그 순간 그 카페 안에 두 사람만 존재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제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현장에서 구르느라 굳은 살 박이고 거칠고 투박한 제 손. 저기 저 남자 손처럼 부드럽지도 따뜻하지도 않은 내 손. 평생 이 손으로 벽돌 나르고 도면 그려서 처자식 먹여 살렸다고 자부했는데 그 순간 제 손이 그렇게 초라해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두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가더군요. 쫓아가서 멱살이라도 잡아야 하는데 야 이놈아 하고 소리라도 질러야 하는데 다리가 호들거려서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데 창피한 줄도 모르고 멍하니 엘리베이터 숫자가 올라가는 것만 보고 있었죠. 내가 평생 바친 30년이 저 엘리베이터 문 닫히는 소리와 함께 툭 끊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어떻게 집에 들어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내는 저녁 늦게 들어오더군요. 당신 안 잤어? 나 피곤해서 먼저 씻을게. 하고 쇽 들어가 버리는데 그 뒷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이 들던지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오늘 낮에 누구 만났냐고. 그 호텔엔 왜 갔냐고. 근데 입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확인하는 순간 정말 모든 게 끝날 것 같아서 두려웠던 겁니다. 그렇게 지옥 같은 며칠이 지났습니다. 모든 것이 밝혀진 그날 D-데이 10일 전이었죠. 아침 일찍 아내가 씻으러 들어갔는데 식탁 위에 둔 휴대폰이 직마이너스하고 울리더군요. 평소 같으면 거들떠도 안 봤을 겁니다. 남의 휴대폰 보는 거 예의 아니라고 생각하며 살았으니까요. 근데 그날은 홀린 듯이 손이 갔습니다. 화면을 켜자마자 메시지 미리 보기가 뜨더군요. 김 실장이라는 사람이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당신 남편한테 안 들켰지? 어제 정말 좋았어. 숨이 턱 막히는데 떨리는 손으로 잠금 패턴을 풀었습니다. 패턴도 참 단순하더군요. 0. 카카오톡을 열었습니다. 스크롤을 올리는데 가관이더군요. 자기야 보고 싶어. 오늘 입은 옷 예쁘다. 그리고 결정적인 사진 한 장이 나왔습니다. 케이크 하나 놓고 둘이 와인잔 부딪히는 사진. 그 밑에 적힌 멘트가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우리 1주년 축하해. 앞으로도 지금처럼만 사랑하자. 1주년. 1주년이라니요. 지난 1년 동안 저는 뭘 하고 있었습니까? 회사에서 잘리지 않으려고 정년까지 버텨보겠다고 상사한테 굽신거리고 밤샘 야근하고 컵라면으로 끼니 때우고 들어와서 잠든 아내 낄까봐 까치발로 안방 들어가고. 저는 그 1년 동안 이 집에서 대체 뭐였습니까? 그냥 돈 벌어오는 기계? 하숙생? 그때 욕실 문이 열리고 아내가 나왔습니다. 수건으로 머리를 털며 나오다가 제 손에 들린 휴대폰을 보고 그대로 얼어붙더군요.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져나가는 게 보였습니다. 여보, 그게 아니라 하면서 다가오는데 제가 휴대폰을 식탁에 탁 내려놓았습니다. 그때 제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덜덜 떨려서 제 목소리 같지도 않더라고요. 1년. 그 한마디 뱉었는데 눈물이 핑 돌더군요. 내가 야근하고 들어와서 식은 밥에 물 말아 먹던 그 시간들. 당신은 어디 있었어? 그 1년 동안 나는 이 집에 사는 허수아비였나? 아내가 바닥에 주저앉더니 제 바지가랑이를 잡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냥 잠깐 미쳤었나 봐. 미쳤다. 잠깐 미쳤는데 1년을 만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왜 그랬어? 내가 돈을 안 벌어다 줬어. 당신을 때렸어. 바람을 피웠어? 내가 30년 동안 당신 하나만 보고 살았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래? 그랬더니 아내가 고개를 들고 소리치더군요. 당신은 항상 바빴잖아. 그 말이 비수처럼 날아와서 박혔습니다. 당신한테 나는 항상 뒷전이었어. 애들 다 크고 나가니까 집이 텅 빈 것 같은데 당신은 집에 오면 피곤하다고 잠만 자고 말 한마디 따뜻하게 안 해주고 나는 벽 보고 사는 기분이었어. 너무 외로워서 그랬어. 그 사람은 내 얘기 들어줬단 말이야. 내가 여자인 걸 알게 해줬다고. 외로움. 그래요, 외로울 수 있죠. 근데 저는 안 외로웠겠습니까? 가장이라는 무게 때문에 힘들다 소리 한 번 못하고 술로 속 달래가며 버틴 내 세월은요. 제 외로움은 누가 알아줍니까? 저는 화를 내는 대신 서랍 깊숙한 곳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퇴직하면 연금 신청하려고 넣어뒀던 서류 옆에 있던 건데 혹시나 해서 뽑아뒀던 겁니다. 이혼 합의서. 그걸 식탁 위에 던졌습니다. 아내가 기겁을 하더군요. 여보, 왜 이래? 정리할게. 내가 그 사람 바로 정리할게. 우리 늙어서 이혼하면 남들 보기 부끄러워서 어떻게 살아? 한 번만 봐줘. 응? 제가 아내 눈을 똑바로 보고 말했습니다. 미경아, 당신이 말하는 그 남들 시선
나는 이제 신경 안 쓴다. 그리고 당신이 말했지? 외로워서 그랬다고. 당신 가슴에 구멍이 뚫려서 그랬다고. 근데 말이야. 그 구멍 메우려고 다른 놈 품에서 1년이나 웃고 떠들 때 내 가슴은 썩어 문드러지고 있었다는 거. 당신은 몰랐겠지. 기회는 당신이 버렸어. 당신이 원하던 대로 해줄게. 이제 나한테서 철저히 멀어져. 그리고 오늘 아침입니다. 아내가 짐을 쌌습니다. 큰 캐리어 2개가 현관 앞에 놓였죠. 법원 다녀오고 숙려 기간 끝나면 완전히 남남이 되겠죠. 아내는 화장기 없는 얼굴로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면서 한참을 머뭇거리더군요. 혹시라도 제가 가지 말라고 잡아주길 바랐을까요? 아니요. 저는 식탁에 앉아서 등 돌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을 보면 마음이 약해질까봐 아니면 욱하고 화가 치밀까봐. 미안해. 밥 잘 챙겨 먹고. 그게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도어락이 삐리릭하고 열리고 잠시 후 철컥하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왜 그렇게 크게 들리던지. 텅 빈 거실에 그 소리만 맴돌더군요. 혼자 남은 집. 식탁에 앉아 숟가락을 들었는데 밥이 안 넘어갑니다. 솔직히 말하면 아내 탓만 하기엔 저도 찔리는 게 많습니다. 돈 벌어다 주는 게 사랑인 줄 알았습니다. 무뚝뚝한 게 남자의 미덕인 줄 알았습니다. 아내가 꽃 구경 가자 할 때 피곤해라고 했던 거, 오늘 무슨 일 있었어? 물을 때 알 거 없어라고 툭 내뱉었던 거.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오늘을 만들었겠죠. 하지만요, 여러분. 신뢰라는 게 유리장 같아서 한번 깨지면 아무리 접착제로 붙여도 금이 간 게 보이거든요. 그 금간잔에 다시 물을 담아 마실 자신이 저는 없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지금 저는 베란다에 앉아 있습니다. 처음엔 이 넓은 집이 무덤 같았습니다. 밤마다 소주 없이는 잠을 못 잤죠. 그런데 이제는 조금 익숙해졌습니다. 예전엔 아내가 몸에 좋다고 억지로 타주던 허브티를 마셨는데 지금은 제가 좋아하는 믹스커피 진하게 타서 마십니다. 달달하니 좋네요. 빨래도 제 방식대로 하고 청소도 제가 하고 싶은 날 합니다. 서툴지만 하나씩 배워가고 있습니다. 창밖을 보니 목련이 피려고 봉오리가 맺혔네요. 누군가의 남편, 누군가의 아버지, 김 부장, 박 부장. 그렇게 60년을 살았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오롯이 박진석으로 살아보려 합니다. 많이 아팠지만 후회는 안 하렵니다. 이게 제 진짜 인생의 첫 출근일지도 모르니까요. 여러분도 옆에 있는 사람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만약 저처럼 늦었다면 너무 자책하지 말고 훌훌 털고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내일은 또 내일의 해가 뜰 테니까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진석이었습니다.